우리의 숨결이 더 깨끗한 공기로 가득 차고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재생 가능하며 우리의 기후가 안정적인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세요. 탄소세의 도입이 이러한 친환경적 비전을 실현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고탄소 연료에 직접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 급진적 아이디어는 얼핏 보기에 소비자 물가를 높이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깎아내는 무모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켠에선 언젠가 필요는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지금의 거의 절반가량 줄여야 하는 2030년까지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급한 목표를 눈앞에 두고서 급진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상식에 벗어난 일일까요?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전문가들은 탄소세 부과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것을 빼고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또한 탄소세 부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잃는 것보다 더 크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탄소세 도입이 장차 한국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 선진국형으로 바꿀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보면 생산 비용을 높임으로써 한국 수출품의 해외 경쟁력을 많이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빈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경쟁하는 상대는 더 이상 값싼 노동력으로 소비재를 찍어내는 제3세계 국가들이 아닙니다. 북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고부가 가치 산업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들 지역 국가들은 이미 산업체의 탄소 비용을 과중히 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단가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난다면 탄소세 때문에 수출길이 막혔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이 탄소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국 생산품에 탄소세 등 관련 비용이 많이 포함된 만큼 이런 비용 없이 만들어진 수입품에 특별 관세를 물려야 경쟁이 공평해질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무역 장벽이 높아진 요즘 이런 관세가 경쟁국을 짓누르는 기제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빌미를 제공하기보다 한 발 앞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생산 공정도 친환경으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탄소세는 이러한 당면 과제에 봉착했음에도 구습에 젖어 변하지 못하는 한국 산업계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생산 비용에 아주 민감한 한국 제조업체들이 연료비 상승을 지켜보면서 언제까지 화석연료를 고집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탄소세 부과가 녹색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저력으로 봐선 정부가 이처럼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녹색 산업 부문에서 엄청난 기술 혁신을 일으켜 세계를 선두하는 자리에 오를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내수의 경우 생산자가 증가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물가를 인상시키고 각종 공과금을 올려 서민층을 더욱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빈곤 심화가 탄소세 도입을 반대하는 쪽의 주된 주장임은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등 이미 오래전부터 탄소세를 부과해온 나라들은 여기서 걷어들인 돈을 저소득층에 직접 꽂아주는 방식으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 액수를 소득 수준별로 편차를 줌으로써 사회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드는 정책 도구로 탄소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세 부과로 촉진된 녹색 경제는 서민들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전기차 생산, 판매를 늘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을 때 가장 크게 내세운 것이 바로 녹색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안이 통과된 지 채 1년도 안 돼 무려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을 이룬 결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돈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지만 탄소세는 공기질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미세먼지가 반이라면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나머지 반이란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탄소세 부과로 빨라질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연약한 폐로 들어가는 미세먼지를 반이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소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맞서 여러 사회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침수, 산사태 등 피해 예상 지역의 주거, 산업시설을 이주시키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릅니다. 탄소세 부과야말로 이런 비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탄소세 도입을 둘러싸고 예상할 수 있는 득과 실을 간단히 따져봤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에 직접 세를 물리는 방법은 소비 물가를 올리고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탄소세로 벌어들일 조세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기적 손해는 이내 폭발적인 이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입의 일부로 서민 호주머니를 채워주면 삶의 질은 유지될 테고 또 그린 산업 기술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면 한국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은 낡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저물어가는 굴뚝산업에서 새로 뜨는 청정산업으로의 전환은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이고 깨끗해진 공기질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의료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줄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가가 하지만 그 정치가를 움직일 힘은 시민들에게서 나옵니다. 청정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할 시한이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탄소세 도입을 놓고 찬반을 논하는 목소리가 정치가들에게서 나오도록 시민들이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